안녕하십니까. 2021년 9월 11일 최병무의 팩트 시작하겠습니다. 윤석열 전 검찰총장에 대한 여권의 총공세, 낙마공세죠. 이 낙마공세에 대해서 오늘은 말씀을 드리겠는데, 그 중에서도 공수처의 윤석열 수사, 이런 부분에 관해서 제가 새롭게 입수한 정보가 있기 때문에 그와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공수처는 어제 이 고발사주 의혹과 관련해서 윤석열 전 검찰총장을 공직선거법 위반, 직권남용,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의 피의자로 입건했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이게 뭐냐면 윤석열 전 총장에 대한 전문 고발단체가 있습니다. 사세행위라고. 거기가 무려 24차례씩이나 고발 전문입니다. 고발 전문. 여기가 이제 고발을 했는데, 그러다 보니까 여기 고발은 다 평가절하를 해서 감안해서 대응에 나서야 되는데, 고발한 지 사흘 만에 전격적으로 입건해서 본격적으로 수사에 착수하고 피의자로 입건했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피의자라는 것은 보통 사실은 피고발인인데, 피의자라는 것은 그 고발에 상당한 혐의가 있다고 판단될 때 피의자로 입건을 하는 경우가 많은데, 그런데 피의자로 일단 입건을 했다 하는 점에서 이제 부당하다, 이런 야권이 반발을 하고 있고요. 근데 사실 뉴스버스가 보도한 거에도 보면 거기에 윤석열 전 총장이 개입해 있다는 흔적은 없습니다. 유일한 흔적이 바로 그 고발장을 썼다는 손준성 수사정보정책관이 검찰총장의 최측근이다, 자리상 최측근이다는데, 제가 그건 여러 차례 말씀드렸지만 손준성 검사는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그 자리에 있던 6개월 된 수사정보정책관을 날려버리고 그 자리에 갔다 윤석열 당시 검찰총장을 일종의 포위하도록, 고립시키도록 임명해 놓은 검사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임명한 지 두 달 만에 윤석열 전 총장의 감시조에서 벗어나서 윤 총장의 최측근이 됐다, 이렇게 보기는 어려운 거죠. 어차피 최강욱 열린민주당 대표가 세간에 알려지지 않았지만 대단히 아끼는 후배다, 이렇게 하는 거 보면 오히려 최강욱 사단이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는 사람인데, 그 사람과 관련한 또는 김웅 의원의 전달자, 이런 혐의밖에 없는데 어떻게 윤 전 총장을 이렇게 하냐. 이러니까 공수처가 결국 여권의 총체적인 윤석열 낙마 공세에 보조를 맞추는 것 아니냐. 이래서 이제 야권도 반발하고 야당도 반발하고 있습니다. 물론 야당의 일부 후보는 이 부분과 관련해서 오히려 여권 편을 들고 있더군요. 그건 이제 야권 지지자들이 함께 그 부분에 관해서 평가가 있으리라,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경선이 치러지고 있으니까요. 그리고 김웅 의원실 압수수색할 때 여러 가지로 좀 엉성한 면이 있었습니다. 지금 현재도 김웅 의원실에 있는 보좌관이 SNS에 이러저런 글을 올렸더군요. 절차상 시비도 있고요. 의원이 없는데 압수수색을 실시함으로써 생기는 여러 가지 또 갈등도 생기고, 그러다 보니까 대치 국면을 부르고 참 어설픕니다. 그런데 우리가 잘 아시다시피 선거를 앞두고 이런 식의 공작은 지금 민주당의 전문 분야입니다. 작년 4월 총선 앞두고 채널A의 검언유착 공작 있었죠? 권언유착 공작이죠. 이거 있었죠? 이번에도 인터넷 매체에 보도한 즉시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이게 손준성 검사는 윤석열 전 총장의 측근 그 이상이다라는 허위 사실을 유포해가면서 감찰을 지시했고요. 그래서 이제 이게 수사로 전환하겠다, 지금 이러고 있습니다. 아마 곧 수사로 전환할 태세입니다. 공수처와 별개로 수사하려고 할 텐데, 공수처가 이미 4개 혐의로 입건했기 때문에 이 중에 검찰이 수사할 분야, 아마 그런 분야가 억지로 만들어서 또 이제 공격을 할 것으로 이렇게 예상이 됩니다. 이런 거 있죠? 그 다음에 이미 서울중앙지검에서 윤석열 전 총장의 부인, 장모, 반부패 수사 2부에서 열심히 수사하고 있는데, 지금 안 나오니까 수사팀을 보강해서 또 샅샅이 뒤지고 있습니다. 이거 다 재탕 3탕입니다. 윤석열 전 총장의 장모, 부인, 이제 본인까지 공수처가 나서고 검찰이 나서고 이러니까, 이래도 되는 거야 정말? 야권 후보, 야권의 제1주자 정말 무섭긴 무서운가 보다, 이런 얘기가 국민들 사이에서, 특히 야권 지지자들 사이에서 나올 수밖에 없는 국면이다. 이런 부분이 선거에 과연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가 하는 부분에서 매우 귀추가 주목되는, 어찌 보면 야권 제1주자를 야권 지지자들이 지켜주지 않으면 안 되는 상황으로 여권이 몰아가고 있다.
지금 단군 이래 처음 있는 야권 제1주자를 모든 권력기관, 수사기관 또는 여기다가 민주당도 매일같이 윤석열 공격에 정신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거꾸로 보면 윤석열이라는 인물이 여권에는 정말 엄청난 위협이 되는구나 하는 것을 반증하는 뚜렷한 증거물이 되고 있다 하는 것에 대해서 저는 야권 지지자나 지금 국민의힘이 이건 뭐 누가 국민의힘의 후보가 되느냐의 여부와 다른 겁니다. 그렇게 해서 나서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 국민의힘은 현재 뜨뜨미지근합니다. 뭐 김웅 의원실 압수수색한 것만 지금 흥분하고 있는 상황인데 그럴 때가 아닐 것이다. 저희 같은 사람이 보면 지금 뭐 여권 총동원돼서 특정 후보 낙마 공세를 벌이고 있는데 야권은 강 건너 불구경하듯이 해서는 어느 날 갑자기 이 문제가 야권의 당면 이슈가 될 수 있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저희 정치부 취재 경험상 그렇다는 것이죠. 그러나 어찌됐든 간에 이거는 현실입니다. 현실이죠. 윤석열 전 총장이 또는 국민의힘이 돌파해야 할 현실인 것만은 틀림없습니다. 그래서 윤석열 전 총장은 어찌 보면 고군분투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여기에 대한 최선의 방식은 물론 팩트로서 대응을 해야 됩니다. 윤 전 총장은 지금 이게 출처불명의 괴문서다. 근데 뭐 솔직히 말해서 괴문서인지 아닌지 윤 전 총장도 알 수가 없는 거 아닙니까? 본인은 지금 개입을 안 했다고 하니까 손준성 검사가 만약에 뭐 어떤 진짜 자기 생각으로 김웅 의원과 이런 일을 벌였다면 그렇다면 뭐 당시에 검찰총장은 알 수가 없었을 것이고 그러니까 그러나 뭐 그에 대한 도의적 책임 뭐 이런 거는 윤 캠프의 대변인이 얘기했더군요. 그건 도의적 책임이고 법률적 책임에 과연 윤석열 전 총장이 있느냐 없느냐 오히려 이런 부분이 뭔가 공작적 요소는 없느냐. 제가 아침에 말씀드렸죠. 박지원 국정원장이 이 조성은 씨가 뉴스버스에 제보를 한 이후에 8월 11일 날 조성은 씨를 별도로 만나서 식사를 했다. 호텔에서 시내 호텔에서. 그게 뭘 의미하는가? 그러면 적어도 처음부터 기획을 했든가 아니면 적어도 8월 11일 이후에 뭔가 코치를 한 것 아니냐 하는 부분은 점점 모습을 수면 위로 드러내는 것 아니냐. 이 부분은 앞으로도 계속해서 논란이 되고 윤석열 캠프에서 이미 이에 관해서 입장이 나왔더군요. 무슨 얘기를 했느냐. 뭐 무슨 얘기 했다고 박지원 국정원장이 얘기를 한다고 한들 믿을 바도 아니고 수사에 나서야 된다. 공수처가 이렇게 윤석열 전 총장은 직접 지시했다는 근거도 없는데 수사에 나서면서 박지원 국정원장은 그 제보자인 조성은 씨를 제보했던 시점과 첫 보도됐던 시점 그 중간에 만난 사실이 확인됐는데도 그 사람에 대해서는 조사도 안 하고 수사도 안 한다? 그러면 이거는 형평에 어긋나는 것이다 라고 충분히 우리 국민들, 중도적인 국민들도 그렇게 생각할 가능성이 많다 하는 대목이고요. 어찌됐든 간에 윤석열 전 총장은 나는 모르는 분야인데 자꾸 이런 식으로 나오니까 이거는 공작일 것이다 라고 지금 반격에 나서 이건 정치적 대응입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정치적 대응 외에 할 것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것이죠. 그런데 이 정치적 대응에 뭐 수사 또는 국정조사 뭐 한다고 하면 뭐 어떻게 응하지 않을 도리가 있겠습니까? 더군다나 전직 검찰총장인데 검찰총장을 그만둔 지 얼마 되지도 않았기 때문에 그렇다면 자 공수처가 나서는 상황 이걸 어떻게 볼 것이냐. 제가 그래서 제목을 공수처의 윤석열 수사에 대한 저의 다른 생각이라고 했습니다. 야권뿐만 아니고 수많은 언론 매체들이 자, 이 수사는 공수처의 수사는 여권의 총동원된 윤석열 공격에 보조를 맞추는 것이다. 이렇게 해서 공수처의 수사에 대해서도 매우 부정적으로 보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어차피 이게 현실이 됐다 라는 차원에서 제가 사실은 오래전 얘기인데요. 한 열흘 전쯤에 요거 하나만 가지고 제가 유튜브를 해드리기가 좀 뭐해서 말고 이렇게 왜 기자들은 그걸 키핑 해놓는다고 합니다. 그런 것 중에 이 공수처를 보는 여권의 시각 이런 부분을 한번 취재한 적이 있습니다. 해봤더니 아주 심각합니다. 공수처에 대한 불만이 여권 인사들의 불만이 대단합니다. 왜 그러냐? 짐작이 되시죠? 공수처가 1호 수사로 조희연 서울시 교육감을 건드렸고 그거를 기소해달라고 이제 검찰에 요청을 해놨습니다. 여권에서
격앙돼 있겠죠, 당연히. 아니, 윤석열 잡으라고 공수처 만들어줬더니 뭐 우리 편인 조희연 교육감을 잡아? 이렇게 돼서 그 이전부터도 조희연 교육감 수사할 때부터도 뭔가 떨떠름하고 여권이 지원을 안 해줬는데 그 이후에는 아주 냉대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공수처에 대한, 김진욱 공수처장에 대한 여권의 불만이 굉장히 많다. 이거 굉장히 중요한 팩트입니다. 그 불만이 많더라. 그런데 이번에 나섰다. 그러면 김진욱 공수처장은 여권의 그런 불만을 잠재우기 위해서 이번 윤석열 이거는 내가 좀 나서서 뭔가 잡아줘야 되겠다 하는 것이냐, 아니면 이거는 손준성 검사 그리고 그 손준성 검사한테 지시했다는 의혹을 자꾸 뉴스버스의 이진동 발행인이 여기저기 방송에서 얘기하고 있으니까 빨리 진상규명을 해야 되겠다, 이런 것이냐, 이 둘 중에 하나겠죠. 그런데 그동안에 그 여권이 공수처에 대해서 가졌던 그런 불만들, 제가 알기로는 해소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김진욱 공수처장이 이번에 나선 것은 오히려 이 사건에 대해서 신속하게 진상규명을 해서 이게 대선에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하려는 그런 움직임이라고 우리가 이해하면 혹시 안 될까? 제가 그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왜 그러냐?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윤석열 검찰총장한테 최악이 뭐죠? 검찰이 이거 가지고 장난치는 겁니다. 이미 그런 조짐이 있습니다. 뭐가 있느냐? 대검에서 조성은 씨를 그 공익제보자로 지정했다고 그랬죠? 이거 월권입니다. 그런데 조성은 씨가 그렇게 얘기했더군요. 공익제보자로 자기가 등록을 하겠다고 하니까 한동수 감찰부장이 전화해가지고 그 국민권익위로 가져가야 되는데, 약간 한동수 감찰부장도 아는 겁니다. 공익제보자에 대한 최종 지정권이 국민권익위원회에 있다는 걸 명백히 안 거죠. 그러더니 이렇게 협상을, 거래를 제안했다는 겁니다. 그러면 휴대전화를 우리한테 제출하면 내가 공익제보자로 해주겠다. 이것도 뭐 범죄가 안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범죄가 될 걸로 봅니다. 그러니까 공익제보자 지정을 가지고 조성은 씨와 한동수 감찰부장이 거래를 했다, 이런 거거든요. 그 거래한 사실을 조성은 씨가 바로 고백, 실토를 했습니다. 저는 이것도 뭐 제가 거기까지는 법률을 몰라서 이거는 아마 범죄가 구성될 것으로 봅니다만은, 어찌됐든 간에 자, 이런 거래까지 해가면서 조성은 씨를 월권적 그 고난 아래 공익제보자로 만들어준 대검, 최악이죠. 최악. 윤석열 전 총장한테는 최악의 적군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그러면 검찰과 공수처 중에서는 어떤 게 더 낫냐? 저는 단연 공수처가 더 낫다고 봅니다. 김진욱 공수처장은 적어도 노골적인 친여 움직임을 보이지는 않았습니다. 그리고 1호 수사, 어쨌든 그게 뭐 형식적이든 보여주기든 간에 1호 수사를 바로 여권 편인 조희연 서울시 교육감을 처리했습니다. 그렇죠. 물론 그 이후에 윤석열 전 총장 사건을 입건하고 뭐 그건 사실상 포기했다, 뭐 이런 얘기도 나오고는 있습니다만, 어찌됐든 간에 검찰에 비하면 김진욱 공수처장의 수사 의지, 물론 공수처가 어설프고 뭐 좀 능력이 있는지 좀 의심스럽기는 합니다만은 적어도 의지 하나만큼은 지금의 검찰보다는 훨씬 낫다, 저는 그렇게 평가하고, 제가 사실은 뭐 김진욱 공수처장이나 뭐 이런 주변이나 아니면, 그런데 저도 법조 출입을 과거 한 적이 있기 때문에 그 법조계에 있는 사람들 이렇게 알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왜 과거에 김진욱 공수처장 내정자, 그때 주변을 취재를 해보니 하는 유튜브를 한번 해드린 적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김진욱 공수처장은 적어도 지금 현재의 친여 검사들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헌법 정신에 관해서 투철한 의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물론 또 결기는 부족합니다. 제가 아마 옛날 취재한 거에 보면 그런 내용들이 들어있을 텐데, 그렇다면 결기는 부족할지 몰라도 적어도 친여 검사들이라고 하는 우리 이성윤 지금 현재 서울고검장 등등, 이정현, 신성식, 심재철 다 알지 않습니까? 그런 친여 검사들, 이른바 추미애 사단, 이성윤 사단이라고 하는 사람들보다는 훨씬 더 김진욱 공수처장이 믿을만하다. 이런 차원에서 본다면 윤석열 전 검찰총장은 검찰보다는 오히려 공수처가 윤석열 전 검찰총장한테는 훨씬 낫다. 저는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고,
제가 알기로는 뭐 공수처에서 이렇게 신속하게 하다 보면 이런 게 있습니다. 자, 이거 의외로 간단한 사건입니다. 손준성 검사, 그 검사의 휴대전화 다 압수수색하고 사무실 압수수색하고 PC 그거 다 포렌식 해보고 이렇게 해서 만약에 거기서 고발장이 안 나왔다 또는 김웅 의원 거 다 압수수색해서 살펴보고 근데 거기서 안 나왔다. 그럼 혐의 없음입니다. 이거 얼마나 걸릴까요? 한 달 남짓이면 다 해결됩니다. 아무리 능력이 없는 공수처라도. 그렇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 오히려 공수처에서 그리고 이게 최악은 검찰이라고 했고 그 다음에 차악이 뭐냐면 검찰이 이거를 채널A 사건 보셨죠 작년에 그것처럼 다 무혐의가 나왔는데도 불구하고 무혐의 얘기를 안 하고 질질 끄는 거 내년 대선까지 이게 차악입니다. 그런데 공수처가 중간에 끼어들었습니다. 이렇게 되면요 공수처가 일찍 끝낼 가능성 저는 있다고 봅니다. 그러면 공수처가 일찍 끝내면 검찰하고 대비가 되겠죠. 이렇게 되면 검찰에서 질질 끌어도 그 자체의 명분이 죽게 되는 것이고 공수처가 질질 끈다?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자, 이게 간단한 사건입니다. 법조계에서는 다 압니다. 이게 얼마나 간단한 사건인지. 아무리 길게 끌어봤자 2달 넘지 않습니다. 그럼 뭐 수사해본 사람들은 다 알죠. 그런데 한 달 넘어 2달이 다 되도록 이 부분에 관해서 결론을 안 내고 질질 끈다? 저는 그러면 야권 지지자를 중심으로 해서 특히 중도층 역풍이 불 거라고 봅니다. 아, 이 간단한 사건을 지금 윤석열 전 검찰총장 잡겠다고 검찰, 공수처, 민주당 모든 수사기관, 정치기관이 다 달라서 거기다가 국정원도 조만간에 드러날 가능성이 없지 않은 걸 보면 이런 데가 다 달라들어서 윤석열 하나 잡겠다고 난리다. 윤석열이 정말 무섭긴 무서운 모양이다. 그런데 지금 한 달이 훨씬 넘어서 이 간단한 사건을 가지고서도 지금 계속 정치적으로 이용하고 있다 하는 여론이 확 퍼질 가능성이 많다. 더군다나 한 2달 지나면 그때는 국민의힘 경선 후보 확정 직전입니다. 이렇게 되면요 아마 감당하기 힘든 후폭풍이 몰아올 수도 있겠다. 그러니까 그 전에 저는 공수처가 어떤 식으로든 아마 결론을 내리지 않을까. 친여 검사들은 이걸 가지고 뭔가 거짓을 만들어내거나 공작을 또 다른 공작을 할 가능성이 있는 반면에 그리고 그게 여의치 않으면 대선 때까지 끌고 가려고 하는 반면에 공수처는 그것에 비하면 공작 가능성이나 아니면 이 사건을 지연시킬 가능성이 좀 덜한 것 아닌가 하는 관점에서 본다면 저는 윤석열 전 총장으로서는 공수처의 개입이 오히려 유리할 수도 있고요. 그리고 국민들 입장에서 본다면 특히 야권 지지자들 입장에서 본다면 검찰, 공수처, 심지어는 국정원 개입 의혹까지 벌어지는 이 사건을 그리고 이 간단한 사건을 계속해서 질질 끈다? 그럴 경우에는 공수처까지 이제 그런데 함께 동원된다? 그럴 경우에는 오히려 그 문제가 새로운 쟁점으로 등장하면서 윤석열 전 총장으로서는 반격하는데 훨씬 수월해질 것이다 라는 차원에서 본다면 공수처가 윤석열 사건을 전광석화처럼 이렇게 수사에 나섰다고 하는 측면이 윤 전 총장한테 반드시 불리한 건 아니다. 누구의 시각이 맞는가 하는 건 함께 한번 지켜봐가면서 진전 과정을 제가 분석을 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